자, 김민재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네.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데뷔전을 가졌어요. 너무 잘해. 아주 좋은 데뷔전을 가졌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워낙 이제 분석을 할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수비도 잘했는데 본인이 이제 커버도 하고 뭐 빠른 발 가지고 대응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공격까지 풀어주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새벽의 축구 전문가에서도 지식을 제가 얻고 왔습니다. 네. 킬 패스도 2회를 했어요. 아 그렇죠. 네. 키패스. 키패스. 너무 업됐나요? 키패스가 뭐죠? 아, 이제 거의. 슈팅으로 이어지면 키패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에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제 좋은 패스도 해줬는데 네. 일단 뭐 수비적인 면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 김민재 선수가 이제 포백 네.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뭐 프리시즌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뛰었었고 페네르바체에서도 원래 그 자리에서 뛰었었고. 네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뛰기 아주 익숙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도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었고 왼쪽 센터백 자리에서의 김민재 역할은 늘 말씀드렸지만 3백 만드는 왼쪽에 있는 후이가 올라가고 오른쪽에 있는 디로렌초는 들어와서 네네. 3백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왼쪽 센터백의 역할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 역할은 사실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니까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공격할 때는 3백을 쓰는 강팀들은 좌우 중앙 수비수들의 오버래핑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첼시만 봐도 지난 시즌에 리디거 아주 이제 오버래핑 많이 해서 득점까지 기록하고 이런 장면도 나왔었고 네네. 최근에도 뭐 쿨리발리, 뭐 오른쪽에 있는 제임스 이런 수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강팀인데 3백을 쓰면 사실은 4백을 쓰면 좌우 풀백이 올라가니까 네네. 최후방에 수비수가 2명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3백을 쓰면 3명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선에 있는 선수 숫자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3백을 쓸 때는 그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네네. 중앙 수비수가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백을 쓸 때 좌우 중앙 수비수의 오버래핑이 중요한데 어제 이제 쿨링 브레이크 할 때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한테 따로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 막 엄청 이렇게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 스팔레티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올라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많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서 크로스까지 올렸죠. 아, 공격 진영까지 올라갔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김민재 선수의 패스맵 혹은 뭐 히트맵을 보면 엄청나게 올라와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히트맵은 어떤 3백을 쓰는 팀이든 3백의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네네.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포백에서 3백으로 좀 변환되는 과정. 마리오 후이가 조금 많이 올라가면서 늦게 내려올 때 네. 그 범위를 좀 다 커버해주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죠. 그것과 더해서 이제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 공격수보다 늦게 출발했는데도 그걸 또 달려가서 끊어내는 장면도 있었고. 그렇죠. 어제 이제 그 상대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도 양발을 쓰기 때문에 네. 그냥 툭 가더라고. 김민재 선수가 좋은 건 네. 우리가 그 토트넘과 첼시 경기 봤을 때 음. 쿨리발리의 빌드업 아. 발밑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가 오른발 잡이긴 한데 왼발도 잘 쓰니까 그렇습니다. 왼발로 볼을 전개하는 게 너무 안정적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쿨리발리의 장점인데 김민재도 똑같습니다. 아, 네네. 오른발을 더 잘 쓰지만 왼발도 잘 써요.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보면 공격수가 김민재를 압박할 때 김민재가 자연스럽게 그냥 왼발로 그렇죠. 패스를 뿌려주는 네.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왼쪽으로 볼을 몰고 가서 이제 그런 점들이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김민재 선수가 전체 선수들 중에서 패스 횟수 최다, 패스를 성공한 횟수도 최다. 네네. 가장 많은 패스와 뭐 볼터치와 경기 내에서 가장 많은 이런 플레이에 관여를 한 선수인 거죠. 네네. 그만큼 이제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어제 영향력이 괜찮았다. 그러니까 나폴리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쿨리발리의 대체자기 때문에 관심도 많았을 터이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좀 충족시켜줬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스팔레티 감독도 김민재가 완벽했고 때때로 쿨리발리 같았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쿨리발리라고 했냐? 예예. 쿨리발리가 하던 역할을 김민재가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쿨리발리도 포백인데 공격할 때는 3백 만들고 쿨리발리가 올라가서 볼도 뿌려주고 네. 그 후이가 올라갔으니까 뒷공간 다 커버해주고 그런 역할을 쿨리발리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폴리가 김민재를 선택한 건 너무 명확하게 쿨리발리랑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스팔레티 감독도 매번 인터뷰할 때마다 쿨리발리 언급을 하기도 하고 네네.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김민재가 쿨리발리 같았다. 때때로 쿨리발리 같았고 예. 오늘 경기 정말 아주 완벽한 경기를 했다. 좋은 경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시즌 개막 전에 디애슬레틱에서도 장문으로 김민재가 쿨리발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의문형 네네. 거로 그 장문을 기사 썼는데 일단 쿨리발리가 수비도 수비지만 어떤 롱볼로 전개하는 부분 그리고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뭐 빌드업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과연 김민재가 대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첫 경기 보여준 거는 할 수 있겠다. 그럼요. 이제 어제 경기를 보니까 예. 뭐 수비적으로도 당연히 안정적이고 빌드업하는 과정도 되게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나 쉽게 볼을 전개하고 그렇습니다. 김민재 쪽에서 볼이 잘 나오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나폴리가 베로나가 앞으로 나왔을 때 역습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의 기점으로 공격을 하는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나폴리는 아까 오른쪽에 있는 디로렌초는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고 후이는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뜻은 왼쪽에서 공격이 활발하다는 뜻이죠. 후이와 흐비차. 아 그렇죠. 이쪽에서 이제 공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뒤에 있는 김민재도 범위가 이제 넓고 그렇기도 수비 하고 부분이 좀 많아지죠. 그리고 뒤에 있다 보니까 네. 볼을 많이 터치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빌드업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나 어제는 정말 공격적인 부분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네네. 다들 보신 분들은 김민재 성공적인 좀 데뷔전을 치렀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데 네. 감독도 그렇지만 스카이 스포츠는 선발 중에 최저점을 줬어요. 6점.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이유가 뭘까 이게? 그 실점 장면도 있고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베로나에게 2실점을 했기 때문에 뭐 수비 라인이 아주 최고의 평가를 받기에는 조금 일단 무리가 있죠. 실점을 일단 했기 실점을 때문에 했고 2점이나.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종종 불안했던 게 뭐냐면 뛰어나오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뛰어나오거나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한 번씩 끊기면 그렇습니다. 김민재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네네네. 베로나 공격수가 뒤에 있고 바로 위기지. 물론 이제 뒤에 라흐마니가 있었지만 그런 장면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2-3번 정도. 네네. 그리고 뭐 마지막에 김민재 선수가 좀 이제 쓸데없는 파울, 그 신경전을 자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그 상대 공격수를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옐로 카드 받기도 했고 그런 장면도 있었고 이제 실점 장면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죠. 네, 그 이제 실점 장면 보면 김민재 선수가 득점을 한 헨리를 맡고 있었고 네네. 뒤에 있는 라흐마니가 베로나의 라사냐를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베로나의 투톱을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한 명씩 마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헨리가 이제 김민재가 마크하고 있었던 헨리가 김민재의 뒤로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네.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완벽하게 김민재 선수의 실수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베로나의 그 크로스 자체가 너무 절묘하게 네네. 김민재와 라흐마니 사이로 들어가면서 헨리가 헤더를 했었고 일단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은 크로스가 올라올 때 앞에 있는 선수가 니어포스트를 담당하는 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네네. 공격수만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김민재가 이 뒤로 돌아가는 헨리를 계속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니어포스트가 열리면서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위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비수들은 지역 방어를 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들어온 공격수를 마크하는 이게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쉬웠던 건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간격이 너무나 멀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좀 호흡이 계속 이제 뭐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 간격을 좁혀놔야 김민재도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그 크로스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고 공중볼 상황에서 그리고 이 헨리 그 오늘 어제 득점을 했던 선수도 라흐마니와 김민재의 간격이 좁았다면 들어와서 헤더를 하기가 매우 그렇죠. 어렵죠. 경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들어왔을 때 그 간격이 머니까 김민재 사실은 머리 뒤로 넘어가는 걸 김민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간격이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라흐마니가 또 그 헨리를 견제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실수라고 딱 뭐 단언하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실점에 약간 지분이 뭐 있는 책임은 거죠. 있다. 그러니까 김민재도 지분이 있고 라흐마니도 지분이 있고 어쨌든 중앙 수비수 사이에서 득점이 나오는데 네네네. 어떻게 지분이 없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선발 중에 최저라는 거는 조금 좀 아쉽다 이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그 호흡은 일단 맞춰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호흡적인 부분에서 좀 어제 미스가 나오지 않았나. 어제 한 경기인데 뭐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호흡을 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좀 보였습니까 혹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볼을 뺏기거나 네네. 패스 미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볼을 커트했는데
그게 이제 상대팀 공격수에 흘러가면서 네네. 순간적으로 이제 뒤에 라흐만이 혼자 남아 있거나. 그게 이제 어제는 베로나라서 가능했는데 괜찮았는데 만약에 유벤투스다. 그렇죠. 그러면 블라우비치가 있는 거거든요 뒤에.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그런 점이 이제 아무래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튀르키예에서는 그렇게 뛰쳐나가도 공격수들이 결정을 못 지어줄 때가 많으니까 네. 그런 장면들이 당연히 더 적게 나오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세리아는 훨씬 수준이 높은 리그이기 때문에 좋은 공격수도 많고요. 그리고 딱 어제 베로나의 득점 장면 봐도 베로나가 그렇게 강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절묘한 크로스와 그렇죠. 헤더 장면은 너무 수준이 높은 그 네네. 공격적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 세리아 무대는 당연히 좀 당연하죠. 당연히 예. 격이 높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튀르키예에서 세리아로 좀 점프한 거지. 급격하게 높아진 이 수준에 사실은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좀 더 세밀해야 되고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옐로 카드 받은 것도 김민재 선수의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 좀 뭐 기선제압, 네네. 뭐 그런 신경전에서 우위를 가지는 그런 플레이들을 김민재 선수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워낙에 뭐 체육 조건 뛰어가다 이제 한번 막 이렇게 네. 미는 장면 많잖아요. 근데 그런 플레이를 하다가 지난 시즌 튀르키예에서 퇴장을 한번 당했어요. 네네. 페네르바체에서 퇴장을 한번 당했는데 공격수가 뛰어나갈 때 몸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그게 이제 옐로 카드 누적이 되면서 퇴장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란전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장면도 있고 맞아요. 그때 아즈문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맞아. 유명하지 그 장면은. 근데 그게 심판의 판단에 따라서는 이게 반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성공적인 데뷔전 치렀고 이제 뭐 팀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럼요. 앞으로 이런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또 이제 수비 간격의 부분은 맞춰가면서 그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것 일단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지금 해외 매체들 뭐 나폴리 지역지 네. 이런 데서 평가를 하고 현지 팬들이 막 이렇게 댓글 쓰잖아요. 보면 합격적이에요, 합격적. 합격점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 그 김민재가 나폴리에 오자마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것에 아주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현지 반응 매체들 반응도 좋고요, 평가도 좋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김민재가 아주 훌륭한 데뷔전을 치렀다. 네. 예, 기대가 더 그렇게 된다.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뭐 아까 전에 이제 그 김민재 소식 전해드리면서 쿨리발리 이야기하시는 분 많은데 진짜 잘하더라 첼시 가서. 쿨리발리는 와, 씨 발리슛 넣고 막. 쿨리발리는 사실 월드 클래스 수비수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잘하더라. 잘하죠, 당연히. 아니 우리가 뭐 이제 토트넘 클롭세스키가 더 이상의 조연은 아니다. 음. 이제 주연으로 발돋움했다 이랬는데 그 첼시 경기 딱 뚜껑 열어보니까 쿨리발리한테도 많이 안 되고. 클래스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세리에서 그 클루셉스키가 쿨리발리를 한번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PK 얻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뭔가 해볼 만한가? 이제 그런 이제 의견도 있었는데 네네. 그 지난 경기로 쿨리발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 서열 정리. 서열 정리가 됐어. 드리블 돌파 한 번도 허용을 안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김민재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